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Spring is back.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3월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3월에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 달성을 이루시는 희망찬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3월 적중 예상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적중 예상 특강을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서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서 요 지금 하려는 특강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제를 푸신 후에 그 다음에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1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101번. 우리 Part 5, 6 문제를 오늘 저랑 함께 풀게 될 텐데 이 Part 5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죠. 문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문법과 어휘를 구분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보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먼저 우린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법 문제 같아요? 어휘 문제 같아요? 문법 문제죠. 왜? 똑같은 단어를 여러 형태로 바꿔놨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 문제로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겠죠. 오케이? 자, 인칭 대명사, 주격, 소유격, 제기대명사, 그리고 소유대명사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주격은 말 그대로 우리 주어 자리에 쓸 겁니다. 그리고 소유격은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들의, 그의, 나의, 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플러스 우리 selves로 끝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제기대명사는 쓰임이 좀 많아요. 주어와 목적어를 동일인물로 지칭하고 싶을 때 쓰거나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해 줄 때 우리 부사처럼 쓰기도 하고요. 전치사 뭐 by나 for 같은 전치사와 함께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theirs는 뭘까요? 소유대명사. 그들의 것이란 뜻이죠. 그럼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들의 자동차, their car. 그럼 그들의 자동차가 누구 거예요? 걔네들 거죠. 그렇죠? 소유격과 명사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우린 소유대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대명사까지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그럼 빈칸 앞뒤에서 자리를 판단해 볼게요. 앞에 전치사 of가 있어요. 뒤에 own skincare company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있네요. 여러분, 명사 덩어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유격에 있죠. 정답 B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만, 우리 소유격을 쓸 때 그냥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하지만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own, 우리 형용사로 자신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own 명사, 자신의 땡땡, 즉 그들 자신의 뭐예요? 스킨케어 컴퍼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들 자신의, 그래서 소유격과 own을 같이 쓰고 뒤에 명사 형태를 써서 자신의 땡땡 명사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their own skincare company, 그들 자신의 회사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우리 소유격과 own을 같이 쓰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까 봐 이런 것들도 있어요. on, once, own이라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once 자리에는 소유격이 들어갈 거예요. 그 자리에 소유격을 씀으로써 뭐 on my own 하면 뭘까요? 나 혼자서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wn의 표현을 잘 알고 계시고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미면서 앞에 소유격과 같이 쓰일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정답은 B면서 자, AK라는 사람과 BJ라는 사람이 co-owner, 우리 co-하면 뜻이 뭘까요?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소유주, 공동 소유주겠죠. 하나 더, co-worker,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가 되겠죠. 직장 동료를 우리 co-worker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뭐예요? 공동 소유주입니다. 자, 뭐에? 그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얘네 두 명이죠. 얘네 두 명의 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는 회사? E라고 부르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 우리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 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바꿔놨어요. 우리 include란 뜻이 뭐죠? 뭐뭐를 포함하다, 주로 타동사로 쓰일 거예요. 그럼 문법 문제니까 빈칸 앞뒤를 볼 건데 자, 빈칸 앞뒤. 자, 빈칸 앞을 보니까 지금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야 될 거. 빈칸 앞뒤를 보면서 뭘 찾자?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the locations, 이게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recently 부사 그리고 opened가 나왔죠. 질문, 얘가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는 얘만 보면 몰라요. 왜? ed 형태를 붙이면 동사도 되고요. 과거 시제. 그런데 뭐도 되죠, 여러분? 형용사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 형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발 시야가 여기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니까 전사 by가 나와 있네요. 전사 by 또 수식어구겠죠. 쭉쭉쭉쭉. 이 회사 또 알라바마에 있는 회사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빈칸이 있고 또 명사 덩어리가 있어요. 질문. 만약에 이 opened가 동사라면 이 타동사로 뭐뭐를 오픈했다. 이 지역이 뭔가를 오픈했다? 오픈됐다? 지역들이 오픈했다? 뭔가 해석상으로도 이상하죠. 그러면 다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는 그럼 동사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수식어로서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형용사고 빈칸 뒤로도 동사가 없네요. 문장을 이루려면 무조건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 동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동사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A, B, C, D에서 동사가 아닌 거 지웁시다. 첫 번째, ing 형태 절대로 동사 아닙니다. ing는 우리가 뭐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절대로 동사 자리에 못 쓰여요. 하나 더, inclusive, 우리 SIV가 붙으면 형용사죠?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A 아니면 B, 둘 다 동사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S가 붙어 있네요, B는. 여러분, S가 붙어 있으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이게 명사랑 반대라서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데 동사는 단수일 때 S를 붙입니다. 주어가 단수일 때 S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A, S가 안 붙는 이런 동사 원형을 그렇죠. 우리는 복수동사라고 우리는 부를 겁니다. 그럼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주어, 단수, 복수 판단해 볼게요. S 붙어 있죠. 명사는 S가 붙어야 복수죠. 복수니까 복수동사. 정답 A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개지만 기억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어랑 동사 사이가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죠. 핵심 포인트 하나, 이런 문장 구조 엄청 나옵니다. 주어 동사 사이가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ing나 ed, 물론 ing, ed뿐만이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수식어구로서 주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길다란 덩어리는 무조건 99.9% 뭘 꾸민다?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고 주로 분사 ing, ed 또는 관계대명사절, 관계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식어로서 여러분들 주어 동사 사이에 떨어져 있고 동사를 뒤에 있을 때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려면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도 같이 가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토익 파트 5는 형태로만 풀 수 없어요. 해석해서만 풀 수 없어요. 형태와 의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A번으로 찍고 해석도 한번 해보죠. 자, 이 지역 어떤 지역이에요? 최근에 오픈한 지역이죠. 어디에? 알라바마에 있는 요 Dream Apparel이라는 뭐예요? 요 회사에 의해서 오픈되어진 그 지역들이 아울렛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울렛 가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0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3번. 자, 103번 보니까 우와, 어휘 문제 나왔죠. process, commitment, acceptance, 그리고 reference가 나왔는데 당연히 얘네들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뜻을 모르면 못 풀어요, 일단. 그럼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플러스 어휘 문제의 핵심은 한국말로만 맞추시면 안 돼요. 한국말로 플러스 한국말은 당연히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이 어휘 정답이 되는 키워드를 우린 찾을 겁니다. 갑시다. 처음, the final papers, 최종 페이퍼, 그렇죠?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paper, 뭐 보고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submitted by students should list 또 나왔네요. 방금 전 배웠던 문장 구조잖아요. 자, 질문. 얘가 당연히 주어일 거고 그 다음에 submitted ed 선생님 얘 동사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뒤를 보니까 should list라는 이미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가운데 끼어진 이런 길다란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겠죠. 방금 전 배웠던 그 문장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 의해서 제출된 이 마지막 기말 보고서는요. should list, 목록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 list 하면 목록을 나열하다. 그런데 모든 관련된 relevant, 관련된 땡땡 materials. 질문. 관련된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materials 이미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건데 가운데 사이에 뭔가가 끼어 들어갔죠? 기억할게요. 뒤에 research를 위한 연구를 위해 사용되어진 자료잖아요. 그럼 어떤 자료가 돼야 돼요? 지금 키워드들이 다 뭐 어떻죠? 보고서, 학생, 연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어떤 자료를 목록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 자료겠죠. 정답 그래서 D번이 되는 거겠죠. 어휘 문제의 키워드 핵심. 여러분, 어휘 문제는 무조건 키워드를 연결하는 거고 한국말로 끼워 맞춰봤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 맞추려면 반드시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가볼게요. 마지막 이 학생들이 제출한 마지막 기말 보고서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 조사에 사용된 모든 관련된 그렇죠? 참고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련된 첨부 자료, 우리 reference materials는 그냥 하나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처리 자료도 안 되고요. 뭐 받아들임 수용 자료도 안 되고 전념 헌신 자료도 안 되죠. 그럼 뭐예요? reference materials, 참고 자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 10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우리 문법 문제죠. relax에 알맞은 형태죠. 자, relax 뜻이 뭐죠? 편안하게 해주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빈칸 앞뒤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빈칸 앞에 관사 어가 있어요. 빈칸 뒤에 work environment 있죠. 그럼 이걸 하나의 명사 의미 덩어리로 보시고 그럼 작업 환경, 근무 환경이잖아요. 근데 앞에 어가 붙어 있네요. 질문, 관사, 빈칸, 명사. 이랬을 때 우리는 무슨 자리라고 부르냐면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될 거예요. 왜? 형용사가 관사를 포함하는 명사를 꾸밀 때 우리는 어디 자리에서 꾸민다? 그렇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꾸미게 될 거예요.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형용사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형용사 아니에요. A번 동사입니다. D번도 동사겠죠? 근데 B번 명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복합명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빈칸이 있고 명사가 있는데 복합명사로 명사를 집어넣는 경우도 꽤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말이 되면 복합명사일 거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로서 꾸며야겠죠. 질문, relaxation, 편안함이죠. 편안함, 근무 환경.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한국어로도 안 되듯 영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굳이 여기 형용사가 있는데 굳이 뜻이 말이 되는 형용사를 놔두고 말이 안 되는 명사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relaxing, ing 분사형 형용사죠. relaxing 무슨 뜻? 그렇죠.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relaxing이 돼야 되고 해석 다시 갈게요. 자, 요 라운지의 어떤 목표는요. is 비동사 그리고 투부정사 보어 자리에 나온 투부정사죠. 그럴 때 뭐라고 해석한다? 하는 것이라고 주로 해석합니다. 제공하는 거래요. 뭘 제공하는 걸까요?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표가 근무 환경 제공하는 거죠. 네, 너무나도 많은 distraction, 그런 어떤 분산되는 거 없이 방해 없이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0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5번. 우리 퍼블릭에 알맞은 형태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문법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쉬워요. 왜 쉽냐면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칸 앞에만 일단 볼게요. 공교롭게도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괄호 칠 겁니다. 정답을 말했네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렇죠? 여기서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뭐? C번, publicity. 그렇죠? 홍보라는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much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much가 뜻이 뭘까요? 많은. 또 many는 뜻이 뭐죠? 많은이에요. 그 much와 many가 동의어로서 쓰이죠. 많은. 그런데 영어에선 이걸 문법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much라는 거는 뒤에 똑같이 명사가 와서 꾸며주고 man이라는 것도 뒤에 똑같이 명사가 오긴 하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명사가 옵니다. 여러분 much는 뒤에 무슨 명사가 온다? 불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홍보, 불가산 명사죠? much publicity, 그렇죠? 많은 홍보 없이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근데 만약에 many를 쓸 거면 뒤에 무슨 명사 나와야 된다?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복수예요.
복수 단수로 나뉘어서 쓰죠. 즉 many는 가산명사 중에서도 복수명사가 오는 많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much, many, 보기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땐 빈칸 뒤가 복수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가산, 불가산을 구분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놀랍게도 요 작가의 가장 최신 요 소설이 뭐 했다?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 또는 뭔가를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해냈습니다. 뭐를?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겠죠. 뭐 없이 많은 홍보 없이도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06번 문제 볼게요. 자, 어휘 문제 하나 나왔는데 advertise, 홍보하다, 광고하다. 또 obtain, 얻다. 또 assign, 할당하다. alert, 알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한국말로 넣었더니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 어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냐면 이 A번 보기와 D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요 realty, 요 부동산 회사가 전단지를 게시했대요. 전단지? around the neighborhood, 근처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를 마지막 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쓸 때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주로 목적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부동산 세미나를 땡땡 하기 위해서. 질문. 여러분 전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홍보하는 거.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A번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미나를 얻다도 안 되고 할당하다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선생님 세미나를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게시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어로는 얼추 끼워 맞추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alert라는 뜻은요. 여러분 경고해서 알리는 거예요. 경고, 특히 또 위험 상황 등을 알려줄 때 우리 ale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상 재난 문자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영어에 그 미국에서 그런 비상 재난 문자 있거든요. 항상 앞에 떠요. alert라고 뜹니다. 위험 상황을 알려줄 때 쓰는 거지. 지금은 세미나 홍보겠죠. 굳이 A번이 있는데 굳이 D번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객관식 문제고 한국말로만 어울리는 걸 찍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당연히 어울리면서 문맥을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하시고 플러스 좀 어렵게 나오면 이 단어들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것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뜻만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임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제, 우리 106번 문제 A번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석 다시 갈게요. 다가오는 부동산 세미나를 홍보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요 전단지를 게시했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는 10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자, keep에 알맞은 형태인데 keep. 우리 무슨 뜻이죠? 유지하다. 자, 이 문제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이 keep이라는 동사의 특성 주로 5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향이 있죠. 이거 기억하시면서 빈칸 앞뒤를 볼게요. 이번엔 빈칸이 맨 앞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the management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우린 동사를 찾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사 플러스 명사 있고요. 갑자기 efficient,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드디어 나와 있네요. 질문. is라는 동사 앞에까지 그러면 이 전체 자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죠. 주어 자리에 막 명사도 포함해 있어야 되고 요건 뭐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근데 형용사도 포함해 있어야 되고 질문 주어 자리 저 맨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것부터 한번 지워볼까요? keep 절대로 안 되죠. 예외 없습니다. 동사를 맨 앞에 저렇게 주어 자리에 쓰지 않아요. 만약에 뒤에 동사가 없었다면 명령문이었으면 가능해도 어쨌든 아니고 하나 더 주어 자리에 선생님 keepers 명사 쓸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질문 드릴게요. keepers라는 명사를 제가 넣어봤어요. 그럼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더를 포함하는 명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영어에서 이런 구조는 없어요. 명사를 쓰고 관사를 쓰고 명사를 쓰고 이건 복합 명사도 아니에요. 관사가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충돌, 중복을 일어나죠. 그럼 명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 captain은 PP 형태로서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management를 꾸밀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 만약에 꾸밀려면 이렇게 꾸미진 않습니다. 왜? 관사 더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말도 안 되지만 꾸밀려면 적어도 여기에 있어야겠죠. 아까 있잖아요.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킨다라는 거. 그럼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렇죠. keeping, 동명사죠. keeping the management. 동명사가 뭐예요?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러면 the management, 즉 경영, 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is purchasing manager's main responsibility. 이 사람의 주된 책임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동명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의 특성을 가진다? 동사의 특성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eep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질문, keep은요. 5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5형식,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 목적어가 뭐예요? 요 management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 들어가죠? 그렇죠. 이 형용사가 아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졌던 그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되도록 유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supply chain, 공급망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유지하는 것은 이 매니저의 주된 책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나오면 좀 길어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keep이라는 이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안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서요. 해석 꼭 해보시고요. keeping the management blah blah efficient. 저 keeping에 대한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8번 우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지금 딱 보니까 어휘가 어때요? 형용사죠. ed 형태의 형용사. 그리고 wealthy, 부유한. 그리고 ing 형태의 형용사, 분사형 형용사죠. 또 ed 형태의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빈칸 앞뒤를 살펴보죠. 빈칸 앞에 뭐 있어요? 더. 빈칸 뒤에 demand라는 수요가 있죠. 그러면 아까 계속 나오는 거 관사, 빈칸, 명사. 그래서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가 나왔죠. 키워드 잡을게요. The bank, 은행이 will develop, 개발할 거예요. A new program, 요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in response to 뜻이 뭘까요? 뭐뭐에 대응해서 또는 뭐뭐에 반응해서란 뜻이에요. 그럼 뭐에 반응하냐면 땡땡땡한 수요에 반응한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Small business loans. loans 하면 여러분 대출이에요. 어떤 작은 소상공 대출에 대한 땡땡땡 수요 반응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수요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증가하는 수요. 정답은 C번 찍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넣어도 안 돼요. 훈련된 수요도 말이 안 되고 부유한 수요 안 돼요. 체결된 수요, 즉 결론이 맺어진 수요 말 안 되죠. 그리고 increasing이랑 같이 쓰이는 그런 명사들이 토익에선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밑에 정리해놨는데 증가하는 이란 뜻이죠. 그거 가지고 increasing demand, 증가하는 수요, 또 increasing population, 늘어나는 인구, 또 늘어나는 competition, 경쟁, 심해지는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increasing, 동의어로 뭐 growing을 쓰기도 하는데 growing, 자라나는, 즉 증가하는 이라고 우리가 동의어로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증가하는 수요, increasing deman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떤 대출 상품이, 대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할 거라는 거죠. 은행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1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접전부 문제, 특히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딱 보면 1대 3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대 3으로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들이 나눠보세요.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야겠죠. 1대 3. 갑시다. A, despite,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 그 다음에 B, C, D는 다 접속사예요. 그러면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전치사는 뒤에 당연히 명사만 오겠죠. 근데 B, C, D 접속사, 그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당연히 문장 덩어리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뜻도 외우셔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even if, 만일 그런다 할지라도,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리고 while, 뜻이 많죠? 뭐뭐 하는 동안에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접속사의 요 뜻과 전치사의 요 뜻이 비슷한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비슷한 뜻이죠. 문법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면 빈칸 뒤를 보면 됩니다. 자, 빈칸 뒤를 볼게요. 바로 나왔네요. 증가하는 수요. increasing demand. 증가하는 우려, 걱정. growing concerns. 그렇죠.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서 growing concern, 우려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쭉 쉼표까지 찍혀져 있네요. 그러면 빈칸 뒤로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나요? 명사만 나와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당연히 전치사 A번이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해석 growing concerns, 증가하는 근원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가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는요 went ahead with 밑줄 치시고 뭐뭐를 추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뭐를 추진시켰대요? 확장,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려면 미리 외워두셔야 돼요. 뭐가 전치사고, 뭐가 접속사고, 그리고 뜻이 뭔지 반드시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110번 문제, 어휘 문제네요. 갑시다. 자, 어휘, momentarily, 우리 일시적으로, promptly, 즉시, patiently, 끈기 있게, massively, 우리 대량으로라는 뜻인데 이 빈칸이 지금 has been waiting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럼 이 동사와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S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승인을요. 그의 제품의 특허권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뒤에 보니까 for over a year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구인데 1년 이상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키워드는 뭐가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다렸던 거죠. 이 키워드를 보고 C번으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어로 다 넣어보면서 이것도 맞고 즉시 기다리고 있었다. 되지 않나? 또 대량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일시적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절대로 시야를 여기에만 가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정답인지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출제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것도 정답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정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시시비비를 피하기 위해서 힌트를 내주는 거예요. 즉, 안전장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그걸 키워드로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게 정답으로 냈는지 그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어휘 문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볼 땐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셔서 키워드를 찾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답에 대한 근거, 끈기 있게 기다렸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해석 꼭 해보시고요. 1년 이상 동안 우리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 111번 문제. 자, 우리 critically, 그리고 criticizing, 그리고 critic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법 문제죠. 우리 명사로 비평가라는 뜻이 있어요. 또 우리 비평적으로 당연히 부사일 거고 critical, 되게 중요한 뜻이죠.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criticize라는 동사, 비평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분사형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비평하는 이란 뜻이죠. 그러면 빈칸 앞뒤 볼게요. 전치사 for, 명사 자리죠. errors라는 명사가 이미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죠?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수식어 자리겠죠. 그러면 일단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D번도 형용사, C번도 형용사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형 형용사와 오리지널 형용사. 오리지널 형용사가 뭐죠? 원래 그 품사 자체가 형용사인 것들을 저는 오리지널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개가 보기에 다 남는다?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무조건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인 오류인지 비평하는 오류인지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만 맞춰봐도 말이 안 되죠. 비평하는 오류, 오타 말 안 돼요.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그 오류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 critical, 결정적인, 중요한, 중대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before submitting the budget report,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요. accountant, 그 회계사님이 뭐 한다? 기억해야 된다. 검토하는 거, 보고서 검토하는 거죠. 뭘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결정적인 오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2번. 어휘 문제. 동사의 어휘 문제 선택 문제예요. 동사 어휘. 지금 보니까 동사 당연히 뜻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키워드 잡을게요. Please type in your contact. Payment information. 결제 정보와 연락처를 type in. 입력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아까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올 때 하기 위해서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등록을 장려하다, 등록을 지시하다, 등록을 시연해주다, 등록을 완료하다.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요것만 봐도 사실은 완료하다가 되죠.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결제 정보와 컨택, 연락처 정보를 왜 입력해라는 거예요? 등록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키워드를 보고 정답을 D번으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등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완료하기 위해선 결제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자 1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문제죠. accuracy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부사, 정확성 명사, 그리고 정확한 형용사, 그리고 most가 붙으면 가장 정확한이겠죠. 물론 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최상급으로 쓰인 건데, 자 빈칸 앞뒤를 살펴보죠. 빈칸 앞에 질문. 지금 tickets sales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더부터 나와 있는 명사 덩어리죠. 그리고서 우린 뭘 찾아라? 주어 동사를 찾을 겁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producers, 그렇죠? 제작업체. 그리고 뒤에 of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까지네요. 그럼 predicted가 뭐예요? 동사가 되겠죠. 이거 말고는 동사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예측했대요. 여러분 이건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뮤지컬 이름이겠네요. And the Bronx라는 뮤지컬 이름의 어떤 이 뮤지컬의 제작 업체들은요. 예측했대요. figures.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figures. 뭘까요? 수치란 뜻도 되고요. 인물이란 뜻도 되고요. 숫자란 뜻도 돼요. 특히 토익에서 인물 또는 수치란 뜻으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figures, 명사, 어떤 수치를 예측했다는 거죠. 첫 번째 주에 티켓 판매에 대한 수치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예측했다라는 동사를 뒤에서 이거 뭐예요? 완벽한 문장 뒤에서 수식어고 꾸며주는 부사절이겠죠. 정확하게 예측했겠죠. 선생님 그러면 완벽한 문장 뒤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오형식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명사 보어도 아니죠. 이 자리는 보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 뒤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수식어 들어가게 될 거고, 뭐를 꾸미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동사를 꾸며주겠죠. 타동사를 부사가 꾸미기 위해선 동사와 목적어 뒤쪽에서 꾸민다. 그래서 부사의 위치를 잠깐 볼게요. 타동사와 목적어를 이렇게 나와 있는 타동사 문장 구문에서 앞에서 부사가 타동사를 꾸미든가 아니면 뒤에서 앞에 있는 타동사를 주로 꾸밉니다. 기억하세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자동사는 그럼 어디서 꾸밀까요? 뒤쪽에서 꾸밉니다. 그렇죠? 이렇게 뒤쪽에서 주로 꾸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앞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사로서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뜻으로서 A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1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4번 문제. confidential, 그리고 negative, skeptical, various가 있어요.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죠. 그러면 빈칸 앞뒤부터 보면서 키워드 찾아볼 건데, 자 일단 요 impac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근데 have a impact 오늘 외우셔야겠죠?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mayor 시장님은 경고했어요. 대절 접속사가 나왔네요. 경고했다라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거겠죠? 그럼 that 뒤로 또 주어 동사가 있고 요게 주어일 거고, 그리고 may have 요게 동사가 되겠죠. 그럼 뭘 경고했는지를 볼까요? 수많은 short-term renters, 수많은 단기 임대죠. 단기 임대가 뭐에 영향을 끼친다? housing prices, 그렇죠? 어떤? 즉 집 가격에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in the area, 그 지역에. 그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뉘앙스, 그리고 단기 임대가 뭔가 이런 집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무슨 영향을 끼치길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B번 negative가 되는 거겠죠. 이거를 그냥 넣어서 기밀적인 영향?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해석으로 앞뒤만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왜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려면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시장님이. 됐습니까? 해석까지 보시고요. 네, 다음 1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 자, 보기를 보니까 with, 전치사죠. whenever, 우와, 접속사. which도 접속사고 and도 접속사예요. 그럼 일단 전치사 1개랑 접속사 3개가 나오긴 했는데, 자, 질문. 일단은 얘네가 어떤 류의 접속사인지도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 B, C, D 나눠볼게요. B는요, 부사절 접속사로서 할 때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절 접속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종속 접속사라고도 부르는데, 절은 총 3개가 있죠?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그 중에서 whenever는 부사절밖에 못 이끌어요. which는요, 명사절, 형용사절 2개의 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명사절, 형용사절 2개의 절을 이끌고 오히려 얘는 부사절을 못 이끕니다. 하나 더, 형용사절 우리 뭐라고 부르죠? 관계절 또는 그래서 which를 관계대명사라고도 부릅니다. 되나요? and는 무슨 접속사죠? 그냥 등위 접속사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똑같이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빈칸 뒤를 보고 전치사부터 일단 지워볼까요? 근데 전치사가 답일 수도 있죠. 뒤를 보니까 her colleagues 명사 덩어리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쭈루룩 school까지 있네요. 그럼 동사가 또 있네요. 아, 그럼 얘가 주어겠구나.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는 일단 안 됩니다. 아까 했던 거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전치사는 명사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B, C, D 그 중에 2개가 절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빈칸부터 요 끝에까지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건지 부사 역할을 하는 건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지만 우리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애덤스라는 사람이 substitute teacher, 대체 선생님으로서 들어갔다는 거죠. 수업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인데 그럼 선생님 없어도 되는 부사 자리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whenever이 들어가겠죠. 근데 선생님 앞에 있는 teacher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which는 사람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사물 명사만 꾸미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일단 형용사절도 아니고요. 근데 명사 뒤에 또 명사 올 수 있어요. 명사절이 들어가려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형용사절, 명사절도 아닌 거죠. 그럼 which도 절대로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whenever, 부사절 접속사겠죠. and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걸 연결하기 때문에 주로 쉼표를 찍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해석까지 한번 완벽하게 맞춰볼게요. 자, 대체 선생님으로서 들어간대요. 그녀의 동료들이 휴가를 갈 때마다겠죠. 휴가를 갈 때마다 대체 선생님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 step in이라는 거 개입하다, 참여하다,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 휴가를 갈 때마다 대체 선생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whenever까지 115번 문제 파트 5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트 6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